4박 5일간의 포상휴가를 받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것은 낯선 하이힐 한 켤레였다. 손님이 온 듯 싶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170cm는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 배우 김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미모를 가진 아줌마였다. 순간 눈이 멈췄다. 알고 보니 엄마의 고향 동생 현수 이모였다. 그녀는 23살에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최근 부산으로 내려와 보험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어머, 내가 정태구나? 정말 많이 컸다. 그녀가 반갑게 말을 걸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나를 안았다. 너 이모 생각 안 나? 유치원 다닐 때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현숙 이모? 그래. 나 현숙 이모야. 과거 엄마가 아프셨을 때 21살이던 현숙 이모가 잠시 우리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밝고 활달했었다. 그녀는 내 모습을 유심히 살피며 감탄했다. 정태야, 완전 상남자가 다 됐네. 이렇게 다부진 체격에 키도 훤칠하고, 어머, 손도 엄청 크네. 여자들이 참 좋아하겠어. 호호. 나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그녀의 살가운 모습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조금 전에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 난 너 휴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배고프지? 옷 갈아입고 내려와. 엄마가 달백숙 해놨거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현수 이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화사한 원피스에 허리를 앞치마 끈으로 묶은 모습이 그녀의 날씬한 허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며 TV를 켜려다 무심코 주방의 그녀를 힐끗 보게 되었다. 마침 그녀가 내 시선을 느낀 듯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배고파도 조금만 더 기다려. 백숙은 푹 끓여야 제맛이니까. 네, 현숙 이모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감사하죠. 잠시 후 달백숙이 완성되어 식탁에 차려졌다. 정태야, 이제 와서 먹자. 네, 바로 갈게요. 식탁에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백숙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배고픈 나머지 무심코 말했다. 희야, 소주 한 잔 있었으면 딱이겠네요. 그래, 그럼 한 잔 할래? 네, 같이요? 아, 운전하셔야 되죠. 후, 그렇지. 하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식사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다. 현숙 이모도 2잔 정도 기분 좋게 마셨고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너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인 것 같은데 이모 기억나? 나는 약간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사실 현숙 이모 미모가 워낙 출중하셔서 기억이 나요. 서울로 시집 가신 현숙 이모 아니에요? 어머, 아직까지 날 기억한다고? 그리고 내가 예뻐서 기억난다고? 넌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사실 나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가끔 서울에서 그녀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얼추 맞춘 것뿐이었다. 그녀는 내 대답에 약간 들뜬 듯 보였다. 너 휴가 동안 뭐 할 계획 있어? 날도 더운데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려고요. 여자친구는 없어? 정태 같은 애인 둔 여자는 참 좋겠다 싶었는데.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요. 어머, 그랬구나. 나도 지금은 혼자야. 우리 같은 처지네. 호호.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그녀의 말에 놀랐다. 왜 자꾸 쳐다봐? 민망하게. 설거지 처음 봐? 아,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자꾸 내 따가운 시선이 내 등에 꽂히던데. 그녀가 농담을 던지자 나도 대담해졌다. 등에만 꽂혔나요? 뭐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내 웃으며 말했다. 하기야, 등만 따끔거리는 건 아니네. 현숙 이모는 헤어지며 전화번호를 주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자. 그렇게 나와 현숙 이모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복귀 하루 전 뭔가 아쉬운 마음에 결국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다. 현숙 이모, 저 정태예요. 내일 복귀인데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그래, 당연히 사줘야지. 둘이서 취할 때까지 얼큰하게 한잔할까?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현수, 이모의 집 주소를 받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2층짜리 양옥집이었다. 2층은 세를 주고 1층은 그녀가 사용한다 했다. 현숙 이모, 저 왔어요. 정태, 어머. 정태야? 잠깐만. 지금 나갈게. 잠시 후 현관문이 삐끔 열리더니 이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더니 뭔가 눈치를 살피는 듯 주춤거리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너 온다길래 급히 청소했지. 그녀의 옷차림이 눈에 확 들어왔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의 하얀 원피스였다. 순간 아까 문을 머뭇거리며 열었던 이유가 떠올랐다. 현숙 이모,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해 보이세요? 얘가 참. 그녀는 나를 째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자, 술 마셔야지. 뭘로 할래? 소주? 맥주? 이모가 알아서 골라주세요. 그럼 이왕이면 소주로 해야지 뭐. 그렇게 소주를 꺼내온 현숙. 이모와 술자리가 시작됐다.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네. 내 옆에 정태가 있는데 내가 좀 취하면 어때? 안 그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근데요, 이모, 저 이러다 집 못 갈 것 같은데요? 전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지. 그녀는 커다란 두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눈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나도 정태 같은 듬직한 애인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호호. 그녀의 말에 술기운이 올라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정태야.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내 파트너 할래?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미소에서 장난기와 진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현수, 이모와의 술자리는 예상보다 더 길어졌다. 정태야, 너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어. 옆에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된다니까. 이모도 참, 저야말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늘 술 좀 마시고 싶었어. 요즘 좀 많이 힘들거든. 갑자기 분위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모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라. 남들 다 가족이니 연인이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혼자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현숙 이모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잔을 만지작거렸다. 지금처럼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정태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위로가 된다. 이모, 제가 더 자주 옆에 있을게요. 이모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너 참 사람 심장을 쿵쾅거리게 한다. 나이 먹고 이런 기분 오랜만이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파트너 되어드릴게요. 뭐,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닌데요. 현숙 이모는 장난이었어요? 나는 장난 반, 진심 반이었었지. 전 그냥 진심인데요. 그럼 나야 좋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쳤다.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이모 파트너 하겠습니다. 외롭다는 말 못하게. 현숙 이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 오늘부터는 파트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었죠.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딴 생각 안 하고 2년을 기다리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일휴가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빠, 휴가 나왔구나. 단답형의 대답에 어리둥절했지만 얼굴을 보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볼까? 오빠 편한 대로. 그렇게 어색한 대화 끝에 약속을 잡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 간 사이 복학생 선배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 그녀는 결국 100일휴가 중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휴가를 나와도 할 게 없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 내 삶이 이렇게 무의미했나? 하는 자책감이 깊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포상휴가를 받아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날 저희 집을 방문한 그녀는 어머니의 지인으로 갑작스러운 사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저는 군 생활 중 느낀 외로움과 공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죠. 술자리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파트너가 되어줄래? 그 한마디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우리는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났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간이 벌써 5년. 저는 어느덧 27살이 되었고 그녀는 43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꺼림칙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면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조건도 초월하지만 그 무게는 늘 현실 속에서 결정된다. 당신의 감정이 진실하다면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었을 쯤부터 잦은 다툼을 하셨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으셨고 단기간에 졸부가 된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게 되니 부잣집 한량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다니셨고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는 게 일상이었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 여자 남편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찾아 살고 싶다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할 때 어머니께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랑 이혼해서 새 출발하시라고. 나는 엄마가 이혼한다 해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 살아오면서 이혼 가정으로 사는 게 상처가 될 때가 많다고 내가 겪어봐서 한다며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해주셨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셨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고는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께 위자료를 두둑히 챙겨주셨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챙겨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는 편하게 돈 쓰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셨고 과거 생각이 안 나게 어머니가 평소 많이 의지하시던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타지가 아닌 타국은 겁이 났어요. 어머니한테는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라고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왔던 행동들이 있으니 아버지를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사춘기 학창시절 매일같이 싸우고 여자를 만나는 아버지 때문에 저도 반항을 하며 질 나쁘게 놀기도 했고 아버지랑은 얘기도 잘 안 하고 삐뚤어진 생활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혼내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 한번 크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서로 인사랑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2층 주택집으로 크게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같이 집에 있더라도 각자 식사를 해결했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곧 군입대 예정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군대 가기 전날에 그냥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냐고 큰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빨리 옷이나 챙겨 입으라며 아버지가 나가자고 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와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용실로 데리고 가셨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랑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입대해야 되니까 간단히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입대를 하루 앞두고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아버지는 취기가 도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군대를 가서 그러는 건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없이 사는 서름 이기고자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고 버는 돈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힘들었었다며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와 사업이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힘든 마음을 잘못 풀어낸 것 같다며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여왔었던 속얘기를 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군대를 입대하였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빨개지시며 눈물이 고이는 채로 잘 다녀오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군대 건강히 다녀와서 앞으로는 좀 더 살가운 아들이 되겠다고 조금씩 효도하겠다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였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역 신고를 하였고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군대를 입대한 시점으로 저희 부자는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고 좋아졌어요. 휴가 나와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 졸업을 하였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진로는 정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 중이기는 한데 확실히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과에 맞게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밑에서 배우면서 너가 이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예전만큼 엄청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평생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저도 딱히 진로를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나이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출근을 마치고 환영식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긴 생머리에 얼굴도 예뻐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6살 많고 격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미모도 훌륭한데 머리까지 좋은 엘리트라고 하니까 더 매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그 여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면 저를 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은 제가 사장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뜸 고백을 해버리면 괜히 갑질처럼 제 마음을 가볍고 자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 일도 좀 배우고 싶다면서 다가갔습니다. 회계 쪽 일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였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다며 둘러대니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여러 개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 생각을 했고 김칫국을 마시며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고 면목없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진지해지셔서 말씀하시지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지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와 둘이서만 평생을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고 아른거리는 여자가 있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한 지 오래되셨고 많이 변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짝사랑하며 미래를 꿈꾸는 여자가 있었기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 마음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고 걱정되었다면서 너랑 가까워져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또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드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더 이상은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연애도 하시고 재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어려 보이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누가 모든 것을 멈추는 마법을 부린 것처럼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간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겠지 아닐 거야 하며 잠깐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임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보며 웃었고 아버지는 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자신이 얘기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여자라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이 주임님이셨구나라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나는데 어떻게 둘이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한 짝사랑이었지만 아버지랑 만난다고 하니 순간 꽃뱀인가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결혼을 생각하시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하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한 것도
다 자기가 먼저니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프고 화까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짝사랑을 시작했으니 그냥 저 혼자 속으로 끙끙거렸습니다.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단념하고 두 분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신들린 연기자가 된 마냥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과 달리 저는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새어머니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차마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고 두 분이 결혼하고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넣으며 어쨌든 두 분도 신혼이신데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는 재미 느끼시라고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두 분이 결혼한 지도 3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저는 거의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초저녁부터 두 분이서 술파티라도 하시나 싶어 부엌 쪽으로 가보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빈 술병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옆에 앉아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바람 피는 걸 목격한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추궁하는 새어머니의 뺨을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정말 변했다는 아버지를 믿었기에 배신감도 컸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어이없게 떠나보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나면 이 여자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찌들어서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 옆에서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기 위해 계속 술을 마셔댔고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새어머니께 결코 해선 안 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고요. 첫눈에 반했었다고요. 그래서 상관없는 회기를 핑계대며 친해지고 싶었고 이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고백하려 했는데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정말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며 그래서 집도 나간 거냐고 눈치 없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해버려서 새어머니와 저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이 싫어 미친 듯이 술을 계속 더 마셨습니다. 술을 계속 먹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질 쯤 우리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뜨거운 키스를 하던 중 새어머니는 저를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우리 너무 취해서 벌어진 사고였을 뿐이니까 우리 평생 비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자고 했고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제 어머니였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와 키스를 해버린 제가 원망스러웠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할 입장이 되지 못해 단순히 일적인 연락만 주고받았고 자연스레 예전처럼 서로가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일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었는데 새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껄끄러워 받기를 망설였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새어머니는 믿기 힘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요. 평소 일찍 일어나는 아버지가 안 일어나길래 깨우려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건강을 엄청 챙기시는 편이라 영양제도 여러 개 챙겨 드시고 매년 건강검진에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새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울지 말라고 했고 새어머니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무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허망하더라고요. 이제 간신히 좀 여느 부자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또 서먹한 사이가 되어 제대로 연락을 드리지도 못했고 벽을 쳤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새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 많이 힘들었기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 키스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게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밀치면서 저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술에 취한 새어머니는 그때 키스를 한 이후로 계속 제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힘들 때 그때 그 키스와 내가 했던 말이 자기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평생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사랑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끌어안았고 저희는 그렇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새어머니와 연인이 된 아들이라니 정말 막장의 폐륜이 따로 없죠.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새어머니만 보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손가락질하고 천벌받을 거라고 하겠지만 새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쓰레기가 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에 회사 관련 자료 안에 영상이 있길래 재생을 해봤더니 영상 속에는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저희 집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구역질이 나올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혹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새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걸 아버지가 알게 돼서 싸우셨고 혹시 돌아가신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새어머니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깜짝 놀라 울면서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자기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다며 울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고 이해해주고 서로 바람 피운 거에 대해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별다른 말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다가온 꽃뱀이었던가 생각이 들고 정말 바람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한순간의 실수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탐해서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깨어났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사위에게 둘이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얼른 와서 식사하게. 언제나 나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사위를 부릅니다. 얼굴에 수많은 주름과 처진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여자로서 예쁘게 보이려 합니다. 주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60이 넘은 나이예요. 대학 교수이고 강단에 서는 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은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외국에 나가 있고 저는 사위를 데리고 살고 있지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체력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에 저희 방에 찾아오는 일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상대로 별 욕구가 생기지 않아서 불만은 없었지요. 남편과 저는 각방을 썼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 10년간은 남편이 밤에 제 방으로 가끔 찾아오던 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 줄만 알았지요. 사위는 인물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지요. 공부도 잘해서 1년에 논문을 몇 개씩 쓰는데 운동에 쓸 시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위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사위는 저희 동료 교수이자 친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과 사위는 어렸을 때부터 가끔 보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 둘이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사위는 성격이 강한 저희 딸에게 참 자상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딸을 잘못 가르친 것인지 딸은 가끔 사위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자기 아내에게 한 번도 정색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마당 넓은 2층 집에서 살고 있는데 딸과 사위는 1층에서 살고 저희는 2층에서 살았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1층에 살기 시작하면서 2층에 따로 출입문을 만들었지요. 딸 가족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간 후 사위와 저는 둘이 한 집에서 지냈지만 다른 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있었지요. 그렇게 지내던 중 몇 달 전에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마친 저는 교수실에서 학생들 성적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가끔 동창회에서 보던 친구였는데 제가 50이 넘은 후에는 동창회에 잘 나가지 못해서 그 친구를 거의 10년간 못 보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식사를 하며 얘기를 하다가 친구는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머뭇거리다 꺼낸 친구의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친구 말이 저의 사위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는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 옆 모텔에 사위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모텔에 저는 의아스러운 질문을 던졌고 친구는 자기가 봤던 것을 저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사위가 어떤 여자와 오후에 그 모텔에 들어갔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나오더랍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이 얘기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비밀로 하려고 너랑 만나자고 한 거잖아. 모르겠니?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안심했지요. 저는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멍하게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대해주는 사위가 불륜을 하긴 그 젊은 나이에 와이프와 떨어져 살고 있으니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친구가 잘못 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동안 저의 사위를 살펴보았지만 사위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그가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면 너무도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위의 멋진 근육질에 몸매가 떠올라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지요. 며칠 후에 저는 친구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모텔 주인과 저희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해서 저는 모텔 주인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그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생각보다 방이 많더군요. 모텔 주인 얘기를 들어보니 낮에 오는 손님이 엄청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확실하게 내 사위를 본 것이 맞냐고 또 물어봤고 내가 내 잘생긴 사위의 얼굴도 모르겠니? 이 말에 저는 또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친구는 모텔 주인에게 부탁해서 제가 사위의 불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모텔 주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모텔 주인이 CCTV를 확인해 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모텔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그 모텔로 달려갔고 사위가 중년의 여자와 그 모텔에 출입한 영상을 확인했지요. 저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사위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사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저의 시선을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네 영역 모텔에 간 적이 있나? 저의 물음에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을 뿐 대답을 못하더군요. 괜찮네. 나에게만 말해보게. 사위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말했어요. 자네와 함께 그 모텔에 들어간 여자는 나이가 많아 보이던데. 이렇게 말했더니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위는 한참 후에 고개를 들고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엄마만큼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저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딸과 결혼한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저희 사위는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 환상 때문에 저와 닮은 중년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사위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자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혈기왕성한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나는 자네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더군요. 그 여자를 다시는 안 만날 테니 제가 자신의 애인이 되어줄 수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모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잖아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여자로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수로서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자로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면 남들이 모르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울고 있는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위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사위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늙은 것이 미안하다고 했더니 사위는 제 환상 속의 여인인거려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깨어났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사위에게 둘이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꼭 저에게 엄마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제가 그를 아들이라고 불러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꼭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길래 저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오늘 엄마 좀 행복하게 해줄래? 저는 저희 사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위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너무 소중하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사위는 저와 꼭 붙어 있습니다. 그는 제가 화장실에 가도 따라오고 샤워를 할 때도 옆에서 저를 지켜줍니다. 큰 보리를 볼 때도 사위는 옆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차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은 또 다른 설레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젊은 커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사위가 시키는 것은 모두 해주며 지내고 있지요. 사위는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머릿속 한 구석에 놓아두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위에게 저희 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그 질문을 할 때 너무도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입에서 저와의 관계를 끝낼 것이라는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사위는 평생
우리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바람을 피우다가 딸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은 저를 욕하겠지요. 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